거물 정치인들의 움직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의 도지사나 시장 후보까지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도종환 의원도 써놓으셔가지고 다시 친문이 중심에 서서 어떤 판을 재편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노영민 의원도 도지사에 도전할 그 강력한 유력한 후보군이잖아요. 거물들끼리 아마 교통정리 병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셈이죠. 변재일 의원께서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또 향후의 정치적 포지셔닝에서는 좋은 자리예요. 한때 왕의 남자라고 불렸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에 이걸 충청대망론으로 연결하기에는 저는 옹색하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서로 의사소통돼서 만드는 거예요. 다음은 이분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참패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지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직접 아니 얘기해 저한테는 주시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의 정치 거물들의 움직임도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충북 정치인들의 거물 정치인들의 움직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벌써부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좀 여기 얘기를 뭐 해보려고 거물, 잠룡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부터 거론되는 분들은 거물이거나 정치적으로 지역에서 잠룡이거나 근데요, 이런 분들이라는 건가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거물이라고 쓰고 네. 올드보이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까 신 교수님이 대기실에서 그 말씀하시던데 뭐라고요? 거물이나 잠룡이 아니라 퇴물이나 잠룡아니라 그렇게 이따 말씀하실 거죠? 이따가 예. 저희 이 HCM 방송국 입구에 보면 항상 시청률이 이렇게 오픈돼 있더라고요. 예, 주간 있어요. 단위로. 있어요. 예. 저희가 방송 마치고 이 방송의 시청률이 높게 나오면 분명히 틀림없이 거물들 맞으세요. 저희가 방송 잘못해야 돼요. 저희 시청률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걸로. 예리합니다. 예리합니다. 이분 얘기를 먼저 좀 한번 꺼내볼게요. 그 정우택 전 의원 얘기인데요. 항상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난해 총선서 낙선한 이후에 조용하셨죠, 그렇죠? 별로 움직임을 못 보이다가 본 도의원 재선거 때 지원 유세하시고 네. 어떠세요? 이분 요새 뭐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이제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국민의힘의 내부 살림살이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주류예요, 지금 비주류. 가능성은 노 코멘트? 좀 전에 실수하셨어요. 거물급이라고 해야지. 저야 장관급이었으니까 장관급 해도 괜찮은데 예. 진짜 거물인 분들은 급자 들어가면 싫어해요. 빼야 되는 거구나. 그냥 거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랜만에 우리 충북 정치권도 이제 기지개를 편 셈이죠. 서울, 부산 큰 선거 그리고 우리 충북 지역의 보은, 재보궐까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예. 그래도 활동 공간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보은 한석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예.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기존에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더 활동 공간이 넓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부 복귀 가능성하고 더불어 이제 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후보로도 항상 거론되고 있죠. 아하.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우택 의원은 아까 뭐 교수님도 급자는 이미 떼신 분이다. 아하. 지역에 엄청난 정치 거물이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상수 국민의힘 전체 선거판 내년 선거판에서는 상수로서 취급되는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뭐 정우택 의원이 어느 지역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흥덕구나 상당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서원구까지도 그 당협위원장이 요동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도지사나 시장 후보까지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지역에서는 뭐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할 때 언제부턴가 약간 힘을 주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저는 생기신 느낌이에요. 특별히 정치적 경향이 고당위원 사무실 갔다 오신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그런데 전화 받았을지 몰라요. 그제 서원구가 벼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니 근데 정우택 전 의원 말씀 좀 나누시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 예상인 부분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양이 또 조금 흥덕으로 또 갔다가 상당 빈다고 또 상당으로 왔다가
또 총선 얘기도 있다가 도지사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 비판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이제 서로 진영 간에 그때 당시에 작년도 이제 총선 공천할 때 여러 이제 내부적인 트러블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여러 비난들이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통정리가 돼야만 하는 시점이고 또 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한번 청주만 우리가 좁혀서 한번 보시면 청주에 우리 4개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상당, 흥덕, 서원, 청원 예. 이 가운데 정말 이게 아주 평온하게 바로 내년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희 청주 입장으로만 좁혀보면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이제 지금 동남부 3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보면 청주를 빨리 재정비해야 되는 입장 또 그렇다고 보면 정우택 의원의 행보나 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빨리 결정이 돼야만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순서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도종환 의원 또 써놓으셔가지고 요즘 도종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언론에 제일 많이 등장하신 인물이 예. 뭐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에 선출이 되셔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방송 끝났을 때쯤이면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 있겠죠. 이제. 일주일짜리를 굉장히 강조하신 일주일짜리 아마 우리 충북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일종의 이제 당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우택 의원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아마 잠시 그렇게 그 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도종환 의원께서 이제 그 특이 사항이죠. 선거에서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이제 요 기간이지만 참 영광보다는 굉장히 혼란 속에서 더 어깨가 무겁고 상처도 꽤 큰 일주일짜리의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 굉장히 심한 그 비판들이 이제 언론에 나왔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심한 발언으로 이렇게 했고 다시 소위 말하는 다시 친문이 중심에 서서 어떤 판을 재편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그 비판이 이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를 선출하자 그런 절차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비대위원장 역할 뿐인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서 그 원인을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 원인이 뭐냐라는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됐죠. 근데 그걸 본인 자신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 친문 핵심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 잘못된 비대위원장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에서 본인도 그러면 그 선거 참패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논란에서 본인이 피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의원들 40명이 넘게 그 사적인 모임이 결성돼 있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좌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 지상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재밌게 보면 원내대표에 지금 3분이 나와서 굉장히 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은 누군가는 됐을 거예요. 그 3분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찾아간 분이 비대위원장이나 어떤 룰메이킹이나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분들이 아니라 당 밖에 지금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너나 없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아마 눈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역 정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 지역 정치부 기자들이나 이 분들에 의해서 자주 그 도지사 후보로다도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도지사 후보로도 본인도 아마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남부 지역 충북의 남부 지방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체 도에서도 지명도나 인지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지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는 본인 생각이신 거죠? 본인 그분은 본인 생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 관련한 기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군불 떼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마 그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 노영민 전 의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지역구 흥덕구도 사실상 노영민 의원한테 물려받는 셈이 됐고 또 노영민 의원도 도지사에 도전할 그 강력한 유력한 후보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거물들끼리 아마 교통정리
양자간의 교통정리, 지역구 여기에선 정리서부터 또- 도지사 쪽부터 이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기왕 그 두 분의 이제 구도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예. 재밌게 우리가 기억을 다시 돌이켜 보면 돌려보면 도종환 의원이 원래 희망했던 데는 상당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맨 처음에 이제 출마하고 할 예, 때. 예, 예. 그렇다가 이제 흥덕으로 오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알력처럼 이렇게 두 분 간에 누가 양보를 하니 안 하니가 이제 1라운드가 있었고요. 아하. 2라운드가 지금 서원에 당선되신 이장섭 이장섭 의원과 의원. 그 흥덕에서 또 2라운드가 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노영민 그 전 실장님과 같이 만약에 경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셈이죠. 어느 분이 더 우위에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초전론을 멍석을 막 깔아놓는데 이 엄청난 멍석이 지금 깔리는 느낌이 왜냐하면 지난 들어가지고. 두 번을 굳이 뭐 승패 개념으로 본다면 도종환 의원께서 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승패 개념으로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된 요 룰도 어떻게 정리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 가운데 중앙 쪽에서 지금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도종환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변재일 의원께서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도종환 의원이 일주일짜리 자리라면 요건 한 달짜리 자리죠. 5월 초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아하. 선출을 하는데 예. 그 준비하는 위원장에 선출이 되신 건데 지역으로서는 뭐 경사죠, 뭐 사실상. 경사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비대위 위원장의 자리도 그렇고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잔치의 주인공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는 역할이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떤 지면에 보니까 충남 지역하고 조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던데. 전당대회 전당대회 그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연령이나 선수 국회 몇 번 했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색이 좀 없는 인물 그다음에 지역적 색채가 좀 옅은 인물을 해서 사실상 권력적이지 않고 좀 중립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변재일 의원 자신 개인의 향후의 정치적 포지셔닝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좋은 자리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고위직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당을 이끌어서 한번 행사를 치른다는 거 그 이상 임의로 본인한테는 상당한 이득 효과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향후 포지션 중에 국회의장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언론 기사에 의하면 도지사 후보라도 거론되고 있는데 예. 거기보다는 본인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쪽에 그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이번에 이제 예. 그 선출직들 특히 이제 이번 서울 부산을 딱 보면 예. 그 개념적으로만 어떤 양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보면 예. 중도 합리 어떤 반문재인 중도 합리 중도 보수 뭐 이런 이미지 분들이 이제 당선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뭐 나이가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미지상 젊은 이미지 네. 이런 큰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일부씩 고민이 있다고 보면 변재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지금 박병석 의장님 다음으로 이제 다선이죠. 5선 의원이시고 실제로 그 당내 그 최다선 그룹 내에서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계시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의장 내지 부의장이실 텐데 이게 저기가 타이밍으로 보면 내년 대선이 3월에 있잖아요. 3월 9일. 예. 그다음에 6월에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그럼 예. 지금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그때 저 5월 말쯤에 이제 끝나고 2기 집행부를 구성할 텐데 결국 이 부분도 어떤 당내 역학구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권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코드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중앙당의 요직을 맡는 건 굉장히 좋은 입지를 다지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변재일 의원께서는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거머쥐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분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별로 또 요새 이번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충북 지역에서 여기 청주 지역에서 열린 건 아니고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주요 네. 지역에서 열렸지만은 이 참패의 피해를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지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본인이 직접 그 박영선 캠프에 합류해서 내부적으로 돕겠다라고 하셨고 예. 또 언론에 출연하셔가지고 사실상 이기고 있다라고 허언이 돼버렸고 이게 뭐야? 참패가 이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참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의 독선, 오기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한가운데 계셨잖아요. 네. 비서실장으로 한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참패에 대한 책임 자체도 피하기 어려운 그런 형국.
아마 한 발 빠져서 계셨으면 훨씬 좋았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아마 그 비서실장을 했다는 그 위치가 완전히 빠져 있기도 어렵고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외국에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기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생각은 되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충북의 그 여권으로 보면 노영민 실장님께서 그 비서실장 계실 때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늘 그랬듯이 어떤 당신의 개인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대통령님과 항상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노영민 실장님의 평가는 노영민 실장님께서 해왔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통령님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요동칠 거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차기 그렇죠. 도지사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로 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원래의 흥덕구 본인의 지역구로 복귀할 거다. 아니면 이제 상당구에 혹시나 재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면 그쪽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도지사 1순위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교통정리자 상수가 만약에 정우택 의원이라고 하면 그 이상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거론될 정도로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지만은 이게 상수처럼 존재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인기가 급락함으로써 이런 압도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표적 친문 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서 비문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위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우리 노영민 전 비서실장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 한 분이 또 있잖아요. 한 인물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 항상 경쟁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누르던 압도적인 상수적인 지위가 사실상 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많이 좀 추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파워 후보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잘 찔러서 지적을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당에서 대통령을 버린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대통령이 탈당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차례입니다. 그렇죠. 그때 선거, 그때 닥치는 선거에서 불리하겠다 싶으면 철저하게 버리려고 하는 또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는 게 최우선이에요. 보면 항상 뭐라고 포장을 하든지 간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자기들 살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흑역사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뒤에 그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노영민 실장님의 개인 역량이나 개인이 해왔던 어떤 좋은 일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딱 하나만 자꾸 남습니다. 의원들은 자기 몫을 그렇죠. 아, 그래요. 어떻게 앞으로 판이 짜지게 될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분석도 가능하구나.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야, 이런 새롭습니다. 근데 요즘 이분 얘기 또 모락모락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때 왕의 남자라고 불렸던 MB 정부에서 그랬었죠. 윤진식 전 의원, 이정 지사가 두 번 붙었네요. 두 번. 총선에 한 번, 지선에서 한 번. 이분 저기 누구죠? 검찰총장 하셨던 이름이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에 이번에 또 얘기를 하셨네요. 윤공정 포럼이라고 이제 우리 윤공정 포럼. 사실은 뭐 여러 고민들을 해서 지셨겠지만 아마 포럼 이름으로 그렇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그 충청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마 노골적으로 윤자가 들어간 걸 보면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한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파평윤 씨 아마 문중일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이제 윤 씨를 다 보니까 그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충청인들이 자꾸 이제 이걸 충청대망론으로 연결하기에는 저는 옹색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자존심으로 보면 그렇게 억지로 연결하는 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지를 하더라도 어떤 다른 걸로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출향 인사분들 위주로 뭐 일단 60여 분이 모였다고는 하는데 아마 실제 모이는 숫자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연락이 오거든요. 보면 아마 꽤 윤석열 총장 그 지지의 구심점 역할로 지역 구심점 역할은 충분히 하실 거로는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윤공정 포럼 이거 만들면서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서로 의사소통돼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후죽순 그냥 뭐 다 본인 의지 관계 없이 혹시 아세요? 아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문중에서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윤석열 총장이 행보하고 있는 걸 보면 막 공개적으로 누구랑 연락해서 뭐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신 교수님께서 뭐 모든 정치인은 자기 자신만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어느 정치부 기자는 그 우리 윤진식 전 의원이 윤공정 프로그램 만든 것을 보고 정치를 재개하는 거 아니냐, 직접 정치에 뛰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간에 아니다. 2014년 그 선거에서 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한 지방선거 때, 예. 5년 6년 동안 정치적 행보를 거의 안 하셨잖아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공정 포럼을 만든 것은 본인이 직접 정치를 재개하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선호, 인물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고 후원하고자 그냥 그 순수한 차원에서 만든 것 뿐이지 본인이 직접 정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말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제 만약에 진짜 그 윤지식 전 장관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예.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개인적인 것까지 곁들여서 나오셨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걸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MB의 왕의 남자라고 아까 했잖아요. 예. 그럼 왕의 남자. 지금 그 왕이 그 MB 구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지하는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중하다. 엊그제 저 유승민 역할이 전 너무 대표가 크네. 박근혜 30년을 구형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와서.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이 이 공과 과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지 그룹 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까지 표방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막 맞물리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박영선 캠프에서 안 왔으면 하고 원하는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캠프에서도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꼭 윤 장관님 개인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예. 윤공정 포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보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떤 분들이 어떻게 결성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영 전 국회 부의장 지금 연세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잖아요. 80이 넘으셨죠. 84세 되셨을 겁니다. 고문 더불어민주당 고문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뭐 활동을 특별한 의미는 하시는데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어느 정도 선수가 되시고 연령이 되시면 고문 유치에 많이 가시니까는. 작년 봄에 예. 그 원로 목사님 그 생신 잔치에서 이렇게 뵀거든요. 잔디 예, 마당에서 뵀는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정정하세요? 네네. 여전히? 여전히 뭐 아주 그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활동하시고 예.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앞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어렵거나 할 때 왜 민주당이나 그 진보 계열에서 원탁회의라든지 그 원로 기능이 굉장히 잘 작동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면을 고려해 보면 지역 내에서는 최소한 중요한 그런 중심축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오재세 의원도 전 의원께서도 더불어민주당 고문으로 위촉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본인이 뒤에서 지원 유세만 하기에는 조금 나는 아직도 현역이기 때문에 나서야 된다. 여러 그 설왕설래들은 저도 시중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막 전이냐 막 후냐에서 막 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혹시 정치인분들 쓴 자서전 잘 읽어봐요? 잘 안 읽어보시죠? 그냥 대충 저 거창 보고 제목 정도 보고 뭐 이렇잖아요. 오재세 의원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저도 봤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복지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개인 보통 자서전이 이제 자기 자랑을 쓰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보다 심도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복지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써놓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수석 부회장을 하시잖아요. 대한노인회 뭐 하시는 저도 대한노인회 이제 청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과 어떤 접점 그 교감을 잘 이뤄보라고 아마 이제 고문으로 이미 노인이 돼서 그런 거 아니신가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그 대한노인회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관변단체라고 그럴지 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에요. 전국에 경로당이 6만여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열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그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재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특히 이제 지사에 도전할
저기 의사를 주변에 이제 많이 내비치셨는데 네. 본인 자신의 연령이 좀 있으시잖아요. 49년생이 72세인데 예. 법적으로. 예.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그 공천에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하셨잖아요.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도전이 그렇게 여의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몇 분 좀 나눠왔습니다만은 또 다른 거론하지 못한 또 다른 분들도 혹시 계신지. 더 짚어볼 지역의 거물은 아주 가까이 있죠. 가까이? 아까 제가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방송이 될까봐 제 얘기는 안 하고 예. 기사 나온 그대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는 신용환 전 위원장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선 지방선거에서 야당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본인이 직접 아니, 얘기를 저한테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의 정치 거물. 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라도 기분이 좋네. 자, 말씀 나오신 김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원구 당협위원장 얘기. 네네.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아직 끝을 못 맺었어요. 네네. 어떻게 네. 되는 그러나 겁니까? 기존의 지역에서 나온 뉴스들은 대부분 다 가짜 뉴스입니다. 뭐 틀립니다. 다시 뭐 제가 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재 공모를 한다, 다시 뭐 뽑아서 뭐를 한다, 누구를 유력하게 한다, 단 한 건도 그런 거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네. ING고 예, 맞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 네, 다. 예. 저한테 전화할 타이밍만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전화 갈 겁니다. 아마 지역 내에서 한 분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요? 지금 무소속으로 빠져 있으시지만 박덕흠 의원님 아, 여러 이제 예. 뭐 비판도 있고 뉴스에 또 TV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해 충돌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의 그 위력은 뭐 감히 뭐 진짜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위력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보훈 재보궐의 영향을 어디까지 미쳤는지 그걸 뭐 산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소송이나 재판 이런 것들의 여에 따라서 향후에 또 미칠 그 영향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아, 이제 지역 거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 이분들의 앞으로의 정치 판도 어떤 굵은 선을 긋게 될지 함께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주시죠, 변호사님. 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족 원혼지라는 말. 수나라 뭐 우중문이 쳐들어왔을 때 예.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을지문덕 뭐 장군. 신묘한 책략으로 그동안 전승 많이 했으니 예. 만족하고 그만 물러나라 이렇게 시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그거래요.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고 본인이 이제 물러날 때를 안다는 거. 그것을 가장 알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족 원혼지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박수 칠 때 네, 그래 갈게 이렇게 딱 물러날 수 그렇죠. 있는. 네. 저 앞단이 그거잖아요.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지라잖아요. 오,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시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고등학교 때 다 나온 거예요? 왜 나는 모르지 근데? 처음 보려고요. 이미 쌓아놓은 그 이미 전승의 그 덕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이 다 당선되시고 도지사도 해보셨고 뭐 여러 장관도 해보셨고 막 했잖아요. 이미 높은 그 지경에 다 경지에 올라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내려오고 내려놓을 거냐 이 부분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숟가락만 올리지 왜 내 밥까지 다 먹으라 그래. 저는 예, 그 예. 오스카상에 지금 윤여정 씨 배우, 미나리. 미나리 예. 윤여정 씨 우리가 올드스타라고 다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읽습니다. 올드스타라고 쓰고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윤여정 씨를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잖아요. 같은데요.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영화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 히트를 쳤어요. 각각. 예. 마지막 엔드게임에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변신해서 컨텐츠 어떤 열정 보여주는 비전 이런 걸 완전히 새로운 걸로 지금 윤여정 씨를 놓고 수많은 신조어들이 생길 정도로 풍부한 컨텐츠로 지금 시대에 맞게 개척을 해나가고 계신 거죠. 예. 새로운 비전과 컨텐츠로 지금 시대 또 미래 세대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고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